25페이지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 나오죠. 사실상 우리가 조합이 있죠. 리모델링은 그래도 소유자들이 하기 때문에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처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요 지역 직장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아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전부 같은 지역이었죠. 부산, 울산, 경남. 그럼 이 조합원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리고 직장은 그래도 조금 낫다고 보죠. 그럼 얘네들은 사업을 진행할 때 자기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대행업체가 합니다. 대행업체가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대행업체가 부지 확보하고 전부 다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렇게 조합하고 공동으로 하는 등록사업자 얘만 대행을 하게 했고 얘가 조합에 대해 조합원들한테 엄청난 사기를 많이 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조합에 가입했다가 정말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대행에 관해서 우리 법에 규정을 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설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어요. 자,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택조합, 바로 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이해가시죠?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의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입 알선이란 말에 동그라미 주어봅니다. 조합의 업무를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서 첫 번째 이해하실 부분은 과거에는 이 등록사업자만 공동으로 하는 등록사업자만 대행으로 했는데 이제는 등록사업자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는 절대로 대행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등록사업자가 대행을 할 때도 조합 가입 알선을 못하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가입 알선 등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는 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도 대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됩니다. 과거에는 가입 알선을 제외하고 대행을 했는데 이제는 알선도 대행이 되니까 사실상 대행 못하는 건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장도 조금 이제 다음에 요약집 나오면 보시겠습니다만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거기다 그냥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본금을 일정 자본금 이상을 뭐 해야 된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어야지만이 대행업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본금 규정이 들어갔다는 하나 참고만 하시고요. 그 자본금 뭐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그 자본금을 확보한 자로서 다음 은안에 해당하는 자, 그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가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누구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이러한 자, 외의 자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는 대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이자만 대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 뭐 안 적으셔도 하면 뭐 요약식 나오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행업자에게 대한 무슨 조건 하나 신설했다? 자본금 조건이 하나 신설되었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행을 하는 자는 밑에 쭉 적어놨죠. 지금 대행까지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밑에 5번에 보시니까요. 공동사업 주체인 시공자의 책임과 시공보증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여기 내용이에요. 여기 내용인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얘네들이 등록한 자하고 공동을 하려면 얘들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고 토지, 대지 소유권 얘들은 뭐를 갖고 있어야 되고 시공능력. 시공능력은 누가 시공능력이 있다고 했던가요? 건설업자.
아예 건설업에도 등록한 자라면 두말할 나위 없이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그 건설업자가 대기업, 뭐 현대, 삼성 이런 건설업자다. 그럼 우리는 믿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등록사업자는 시공 능력이 인정되는 자였죠. 건설업자로 뭐한다? 뽑는다. 이런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아까 기억나십니까? 자본금 5억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갖추고 공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가 적어놨어.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야, 니들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와. 몇 프로 가져오라는 거죠? 토지 소유권을 가져와 그러면 아무 말이 없잖아요. 없으면 100%입니다. 니들은 토지를 다 갖고 와야 되고 니들은 시공 능력 갖고 오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뭐다? 이 주택조합 있죠? 주택조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 직장 있고 리모델링 있죠? 얘들은 소유자죠. 소유자가 리모델링 하려면 구분 소유자들 의결권에 일정한 결의를 받으면 돼. 근데 지역 직장은 뭐 해야 돼요? 대지를 확보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은 관계가 없는데 여기 조합 중에 무슨 조합? 지역 있고 뭐가 있어요? 직장 있죠? 얘들은 공동을 하려면은 토지 소유권을 100%를 가져와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얘한테만 특혜를 줍니다. 95% 이상의 소유권만 가져오면 돼. 그러면 나머지 5%는 만약에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강제적으로 사게 해줍니다. 강제적으로 사게 해준다는 게 매도 청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도 뭐를 해? 매도 청구하죠.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1번 시공 및 손해배상 책임.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서 시공할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얘들 얘기입니다. 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해. 이런 자들은 어때요? 소유자, 고용자가 직접 사업에 개입하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지역직장은 뭐라고 그랬죠? 대행업자가 다 하고요. 얘네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면서 자기들이 주인인 줄을 몰라요. 대행업자가 주인인 줄 알고 돈 내라 그러면 돈 내고 대행업자 앞에 가가지고 뭐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조합하고 등록사업자가 공동을 할 때는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첫 번째 밑줄 시공자로서 책임 당연히 져야 되겠죠. 자기가 시공하니까. 두 번째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밑줄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 등록사업자에게 책임을 두 가지를 지우고 있네. 네가 시공했으니까 시공이 잘못되면 책임져라. 두 번째는 뭔가요? 너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됐다면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손해배상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은 뭐 안 읽어봐도 되는 내용인데 아이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아니네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아닌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재는 뭐가 빠져 있어요? 얘들은 토지의 소유권, 지역 직장은 100%가 아니고 몇 프로? 95%. 얘들은 시공 능력. 이 말이 우리 교재는 빠져 있네요. 요 정도만 한번 우리가 나중에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는 조합을 뭐 했어요?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하는 절차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설립하는 절차 잘 기억을 하시고요. 공동을 할 때 조합하고 등록사업자한테 공동을 할 때 등록사업자에게 두 가지 책임을 지운다는 것까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뭘로 갈까요? 조합원이죠. 자, 설립 절차를 보셨으니까 이제는 조합원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첫 번째 조합원의 수가 나오죠. 주택조합은 그 괄호가 있죠. 괄호가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 거기 밑줄.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 밑줄 그어봅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조합원에 대해서는 첫 번째 조합원 수. 무슨 말이냐? 리모델링은 소유자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자기들이 아파트를 짓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면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렇게 애를 먹어요? 얘네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뭐하고 아파트 부지 확보하고 또 자기들이 한 채씩 나눠 갖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에게 뭐하고 분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비를 뽑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조합에 가입을 해가지고 조합주택을 분양받으면요 틀림없이 옆에 아파트 가격보다는 훨씬 20, 30% 싼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지역 직장은 조합은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자기들이 너무 뭐 한다고요? 부담스러워요. 자, 이 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집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원칙이거든. 그러면 서민들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돈 4, 5천만 원을 내고 거기다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돼가지고 또 돈을 추가적으로 내고 그럼 전 재산을 털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조합원이 너무 적어도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지역 직장은 조합원 숫자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해라 이런 얘기죠. 그게 박스 안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밑줄 일단 괄호 밖으로 갑니다. 괄호 밖으로의 50% 이상이죠. 조합원으로 구성할 건 밑줄을 긋습니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괄호 한번 묶어볼까요?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는 밑줄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두 번째 20명 이상 밑줄 긋습니다. 자, 우리 건설 예정 조합 인가를 받으려면 인가 신청서에 뭐가 들어갈까? 우리는 몇 세대의 조합주택을 짓겠다는 세대수가 들어가겠죠. 건설 예정 세대수 그 말이에요. 그 건설 예정 세대수에 얼마가 돼야 돼? 50% 이상의 숫자가 돼야지만이 조합 인가가 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조합 인가가 났어. 조합 인가는 어디에? 사업주체죠. 사업주체가 조합 인가 나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 만들 때는 300세대를 지을 예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00세대 50%는 몇 명? 150명으로 구성해서 인가를 받았거든.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하는 과정에서 300세대가 아니고 4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경우다. 그러면 300세대를 아니고 400세대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변경을. 그러면 150명 가지고는 조합 인가가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은 결국은 50명을 모을 수 있다.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세대수의 얼마? 50% 이런 뜻이에요. 변경된 세대수의 50%다. 그 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위에 괄호는 지금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엔더 최소 몇 명? 20명 이상이죠. 자, 최소 20명 이상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300세대 같으면은 조합원이 몇 명이 돼야 돼요? 최소 150명 이상이 돼야죠. 그런데 30세대를 짓는다면은 조합원이 몇 명 돼야 돼? 15명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0%는 15명밖에 안 되지만 최소 몇 명은 돼야 돼? 20명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 숫자 최근에 20명을 10명으로 바꿔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지역 직장주택조합 얘기입니다. 리모델링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합원 숫자가 이만큼 돼야 된다. 지역 직장 얘기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조합원 모집 신고 공개 모집이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조합원 책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누가 조합원이 대행업자한테 쫓아가지고 나는 탈퇴하겠다. 돈 내놔라. 그러니까는 뭐라 전부 경비 처리해버리고 줄 돈이 하나도 없다. 사실상 조합에 가입했다가 내가 중간에 튕겨 나오면요. 한 푼도 못 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합을 몇 년 전에 개정을 해서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돌려주도록 이렇게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했어.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일부러 이 대행업자들이요 조합원들을 쫓아내요.
탈퇴를 시키고 또 조합원 모집하고 계속해서 조합원 모집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조합원을 쫓아내고 모집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목적으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이제는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보나마나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한다? 아까 조합에는 누구만 나와요? 시군구청장. 시군구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인데 이제는 조합원 모집하랍니다 하고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려면은 또 조건이 하나 붙어요. 토지 50% 이상의 사용권을 갖고 야 됩니다. 자, 50% 이상의 사용권. 아까 조합 만들 때는 어떻게 했죠? 조합 인가 받으려면 80% 이상의 사용권. 그리고 15% 이상의 소유권이었죠. 근데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50% 이상의 사용권을 가져와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자들이 조합원 모집하려면 토지 5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해야 우리가 모집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한다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일단 조합원을 모집을 했는데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우리 결혼이 생겼죠. 그래서 결혼을 충원한다. 아니면은 일단 공개 모집을 했는데 조합원 수에 미달되고 있단 말이죠. 조합원 수에 미달되고 있다. 그럴 때는 미달된 조합원을 충원하죠. 미달된 조합원을 충원. 하여튼 이건 재모집이라고 합니까? 미달되어 가지고 뭐 한다? 재모집한다. 자, 요런 경우는 처음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고 결혼이 발생했거나 재모집할 때는 굳이 신고하고 공개 모집 안 합니다. 그러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개 모집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할 때 신고하는 내용도 주의를 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도 리모델링 관계 없겠죠. 리모델링은 조합원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들이 하는 거예요. 자, 지역 직장주택 조합이죠. 설립 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마한다. 괄호 묶으세요.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 밑줄 시군구청장에게 뭐하고 신고 동그라미 공개 모집 방법 공개 모집 동그라미. 자, 그렇게 놓고 신고 앞에다가 빈 공간에 뭐라 적을까? 이렇게 50% 토지의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신고 공개 모집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내용이 변경됐다면 똑같이 하라는 거죠. 다만 이게 중요하죠. 공개 모집 이후 공개 모집 했죠. 일단 조합원이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 충원. 자, 결혼 충원을 밑줄 그으세요. 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 밑줄. 자, 결혼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슨 방법? 선착순 방법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조합원 모집하는 거 보셨고, 자, 그 맨 밑에 조합원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느냐? 지역 직장은 누가 조합원이 되고 리모델링은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 이걸 지금 보시겠다는 거죠. 우리 주택조합이요. 상당히 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립 절차 보시는 겁니다. 아까 인가 받을 때 어떤 요건, 지역 직장은 뭐 가져와야 돼? 되지. 리모델링은 동의 받아와야 되잖아. 신고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고용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는 조합원을 보고 있는데 조합원에서 지역 직장은 숫자가 너무 적어도 안 돼. 이걸 보신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어도 안 돼. 자, 두 번째는 조합원의 자격은 지역하고 직장은요, 조합원의 자격이 같아요. 왜? 새로 집을 지어서 주택을 마련하니까. 누가 조합원이 되겠어요?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자,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은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세대주가 돼야 돼. 세대주가 아니면 안 돼요. 무주택 세대주. 근데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고요. 한 채만 세대원 중에, 모든 세대원 중에 딱 한 명에 한해서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자도 돼.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할까? 사이즈가 중요하겠죠.
85제곱미터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세대주, 당연히 세대주예요. 그러면 직장도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직장은 지역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요거 있었죠, 신고하고 하는 거. 직장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때는 인가 안 받고 신고했죠. 아까 국민주택은 누구만 국민주택을 공급받는다고 했어요? 무주택 세대. 그래서 얘는 요거 한 채 있는 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무주택 세대만 된다 하는 거.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지역 직장은 조건이 똑같아요. 지역 직장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왼쪽 페이지 맨 밑에부터 읽어보실게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밑줄 한거 볼까?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 상속 동그라미. 다음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을 받을 때는 조합원 자격이 이런 자격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우리 공법에서 상속을 못하게 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상속받을 때는 내가 100평짜리 집을 갖고 있어도 상속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갑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지역이죠. 지역하고 직장이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동그라미 1번은 똑같은 거예요. 자, 밑줄 한거 봅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 밑줄 걷죠. 괄호 밖으로 가세요. 괄호 밖에 두 번째 줄이죠. 붙어. 그때 붙어죠. 붙어 밑줄. 해당 조합주택의 밑줄. 입주 가능일까지. 그걸 기억해 주세요. 예, 주택을 소유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어느 하나 돼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결국은 다음 어느 하나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집이 없거나 한 채만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조건이 언제부터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할 때부터 해가지고 언제까지? 조합주택에 뭐 할 때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오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 오늘 조합 만들려고 인가 신청 들어가. 그 당시에 그 날부터 내가 집이 없거나 85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조합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가 신청할 때는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었는데 나중에 입주 가능일이 되기 전에 만약에 85를 초과하는 큰 집이 하나 생겨버렸어. 그러면은 자격이 없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돼? 입주 가능일까지. 자, 우리 앞으로 입주 가능일이란 말이 나오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입주 가능일이 입주를 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입주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란 말이죠. 내 집이란 말은 민법에서 부동산은 뭐를 해 내 집이 돼? 등기를 해 내 집이 되지. 그러면 입주 가능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 등기 가능일이에요.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입주 가능일까지는 집이 아예 없거나 뭐 85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진 이런 세대주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읽어볼까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밑줄 걷죠? 괄호를 보세요. 주택단지가 뭐 했을 때 투기과일주가 아래 있는 경우죠. 투기과일주고 밑줄. 이때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밑줄. 인가 신청일 몇 년 전?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인가 신청일로부터 무주택자이거나 85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지면 되는데 투기과일주는 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가본 볼까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번 괄호 밖에 세대번 전원이 셋째 줄이죠. 세대번 전원이 밑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답은 보세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한 명이 한정하여 밑줄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그러니까 한 명만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건데 거기 중요한 게 뭔가요? 85제곱미터 이하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조합 설비 인가 신청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아까 지역조합원이 될 수 있는 지역이란 건 수도권은 전부 같은 지역이었죠. 부산, 경남, 울산 같은 지역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밑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자,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자, 지금은 부산, 울산, 경남이 전부 뭐예요? 같은 지역으로 봐요. 그런데 과거에는 부산, 특광시, 군 단위로 나눴거든. 부산하고 김해도 다른 지역으로 봤어. 부산하고 김해도. 그럼 내가 부산에 지역조합을 만드는데요, 내가 김해에 거주를 해요. 부산시에서 만드는 지역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산, 경남, 울산을 전부 하나의 지역으로 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만약에 부산, 울산, 경남이 아닌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기에 부산, 경남, 울산에 지역조합에 가입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주민등록만 살짝 옮겨가지고 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은 계속해서 뭐해라? 거주를 해라 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3번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지금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은 또는 다른 밑줄한 거 봅니다. 같은 또는 다른 지역 동그라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 동그라미, 직장주택조합원이 아닐 것. 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 본인이 다른 조합에 가입이 될 수도 안 되죠. 나하고 주민등록에 같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다른 조합, 지역이든 직장이든 관계없어요.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복 가입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도 똑같아요. 직장도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3번 있죠. 요거는 위에 지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중 1의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동그라미 1이 뭐죠? 그 위에 1이죠. 그건 똑같다는 거야. 그럼 다만 요것만 주의하면 되겠네.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괄호로 묶어버리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이때 국민주택은 집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번 괄호 밖에 세대번 전원이 맨 밑에 줄이죠.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한정한다. 이해가십니까? 집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역과 직장의 결정인 차이면 그 단서 조항하고 동그라미 2번인데요. 크게 의미 있는 규정은 아니에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만드는 것이요. 근로자들이. 그런데 근로자들인데 계열사가 가능해요. 계열사 직원도 조합에 가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것은요. 여기에 갑도, 을도 여기에 거주를 하면서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의미거든. 그런데 계열사는 가능한데 갑은 부산에 있고 을은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 있어. 직장은 같아요. 계열회사야, 계열회사.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서로 출퇴근을 한다는 게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리상으로. 그래서 의미 자체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직장이 같은 계열사도 되지만은 그 직장이 어디 있어야 돼? 같은 특광시군 안에 있어야 돼. 이제 특광시군, 제가 이렇게 적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은 특광시군 안에 있는 같은 직장 이런 얘기예요. 같은 직장. 그러니까 그 직장이 같은 특광시군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2번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광시군 괄호 밖에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 그게 직장이잖아요. 그 직장에, 그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데 그 직장이 어디 있어야 돼? 동일한 특광시군. 자,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다? 그 동그라미 1번이에요. 무주택자도 되고 85 이하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자도 되고, 언제부터? 인가 신청할 때부터 언제까지? 입주 가능일까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나오죠? 다음의 은한에 해당하는 사람. 자, 리모델링은 누가 만들어? 공동주택 소유자. 그렇죠?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아래 3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밑줄 여러 명이 공유할 때는 그 밑줄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으면은 조합원은 몇 명이다? 공유는 조합원은 한 명입니다. 여기도 예외는 아니죠. 자, 무슨 말이냐?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그 두 개를 묶어보세요. 자, 우리가 주택을 우리가 공동주택이죠.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짓는 게 주택법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고 건축법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주택법에는 공동주택만 지어요. 공동주택 외에 부대복리까지 지어요. 부대복리까지 같이 짓죠. 같이 지어요. 그러면 우리 주택법의 리모델링은 부대복리가 대상이에요. 공동주택이 대상이에요. 공동주택 대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공동주택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 소유자 조합원인데 두 번째 복리시설을 함께 전부 리모델링 하죠. 그러면은 함께 할 때는 누구도 조합원이 된다. 함께 할 때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공동주택 소유자인데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면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게 동그라미 1번, 2번. 그럼 주택법으로 지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3번은 무슨 법으로 지었어요? 건축법. 건축법은 부대 복리까지 갖춥니까? 주택만 지으면 됩니까? 공동주택만 지으면 되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조합원이 되는 거야? 당연히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지. 공동주택 소유자가 당연히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합니다. 주상복합이에요. 앞으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 주상복합인데 본래 몇 세대부터는 주택법으로 짓는다고 그랬어요. 아까 30세대부터는 주택법으로 지어야지 건축법으로 못 짓습니다. 그런데 30세대 이상인데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인 주상복합은 주상복합이란 말은 뭐죠? 주택하고 상가가 한 건물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이 있어요. 지금은 기억을 못 하셔야 되니까 듣기만 들으세요. 자, 주상복합은 90% 미만이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90% 미만이어야 돼. 듣기만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럼 나머지 10% 이상은 집을 지으면 안 되고 상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세대 미만이 결국은 주상복합이죠. 요거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가 있어요. 건축허가 받아 짓는다는 건 주택법으로 안 짓는다는 거죠. 자, 30세대 이상은 주택법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상복합으로 지으면은 몇 세대까지는 300세대 미만까지는 건축법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물론 아까 원룸형 주택에서 나왔죠. 우리가 주상복합은 어디에서만 허용된다?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이에요. 일단 뭐 유통상업은 제외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해봐야 우리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준주거 상업은 주상복합은 30세대 이상이어도 몇 세대 미만까지는 300세대 미만까지는 건축허가로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공급할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 아시죠? 얘는 무슨 법으로 지었어? 건축법으로. 근데요, 얘는요, 건축법으로 지었는데도 팔아먹을 때는 주택법으로 팔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주택 공급규칙을 적용하는 유일한 건축법으로 지어진 주택이 바로 요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주상복합을 지었어요. 주상복합을 지었다는 말은 밑에는 지금 상가가 있고 위에 주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해요. 그러면 공동주택 소유자만 조합원이 됩니까? 밑에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됩니까? 돼야지. 자, 그 말을 뭐라고 적어놨나 볼까? 3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밑줄 공동주택 소유자 그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괄호 안에 뭐라고 적어놨죠? 해당 건축물에 뭐가 있어요?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게 바로 뭘 말한다? 주상복합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게 주상복합이고 그때는 누구를 포함한다? 밑줄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그 밑에 4번 조합원 지위의 변경 여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 같이 보면은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우리는 중요한 거 설립 절차 인가 받는다. 아까 신고하는 것도 있었죠. 인가 요건 지역 직장은 뭐 가져오고 대지 사용권 80% and 소유권 15% 리모델링은 구의 동의받았죠. 결의를 첨부해서 시군구에 인가받는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조합원에서는 지역 직장은 숫자가 너무 적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지역과 직장 리모델링 조합원의 자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조합에서 중요한 내용을 그 정도로 살펴봤어요. 그 외에 뭐 결격이니 총연이 쭉쭉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근데 우리 529페이지에 7번 해보시면 주택조합에 사업계획성이 신청되어 있죠. 그거는 대통령령 내용인데 이번에 법률이 좀 바뀌면서 대통령령이 앞으로 좀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밑줄 한번 가볼게요. 자,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밑줄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이네. 2년 동그라미 밑줄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괄호 밖으로 갑니다. 괄호 밖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한다. 오늘 밑줄 그으세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자,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조합을 보고 있고 이 조합은 전체 건설 절차 중에서 사업 주체에 해당하는 거죠. 사업 주체 중에 우리는 뭐를 보고 있다? 조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직장주택조합이 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아까 지역직장은 반드시 뭐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있죠? 요 리모델링은요, 시장문수구청장이 허가 받아서 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뭐 받는다? 시군구청장이 허가 받고 지역직장은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 받고 요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리모델링도 세대수가 증가해요, 안 해요? 세대수가 증가하죠? 증가하는데 우리 주택법의 사업계획이란 한꺼번에 집을 30채 이상 지을 때 적용하거든. 그러면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증가해요? 30세대 이상 증가하죠. 그러면 새로운 집을 30채 이상 짓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뭐도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30세대 이상 증가하면요. 실무에서는 리모델링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허가 조건이 있어요. 주민들의 뭐 어떤 동의받고 하는 이런 조건이 있어. 그 리모델링 허가도 받아야 되고 사업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두 개 다 받는 거야 사실은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 복잡하니까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30세대가 안 되면 그럼 29세대까지는 시군구청장에 뭐 받아서? 허가 받아서 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합시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은 원칙은 허가 받는 거야.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뭐하면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그런데 지역직장은 무조건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이걸 승인 신청을 몇 년 이내 하라고? 2년 이내 하라는 거예요. 지역직장은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있죠. 리모델링도 30세대 이상 증가하면 2년. 리모델링 만약에 30세대 이상 증가 안 하면 몇 년? 2년 이내 뭐 신청해야 돼? 허가? 신청해라 이런 얘기예요. 허가 신청해라.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로 괄호 볼까요? 대수준 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 30세대 미만이죠. 30세대 미만인 경우는 미만인 리모델링을 말함 이렇게 되어져 있네. 경우는 괄호 안에 그러니까 지금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는 거다 그죠? 세 번째 줄에 리모델링 그 리모델링 괄호 안에 30세대 미만 증가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 30세대 미만이죠. 이 경우는 리모델링 사업 시행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30세대 미만은 뭘 신청하고? 허가. 30 이상 증가하면 사업계획 승인. 지역직장 사업계획 승인. 그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요 2년은 사업계획 승인을 뭐 하는 거? 신청, 허가를 뭐 하는 거? 신청하는 기간이지요. 신청하는 기간인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요번에 신설된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인가가 났잖아요. 그러면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이 아니고 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해가지고 조합 해산을 갖다가 결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번 진도는 뭐라 기억하자? 지역직장은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야 돼? 3년 내에 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합에서. 이해갑니까? 예, 우리가 이 법률이 나오고 나서 아직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으로 바뀔 수도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현재로서는 조합의 인가가 떨어지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몇 년 내에 하고 2년 내에.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이 몇 년 내에 떨어져야 돼? 3년 내에. 안 떨어지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3년이라고. 지금 물론 이런 것도 있어. 아까 조합원 모집 신고했죠?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신고를 했어. 신고하고 나서 2년 내에 조합 인가가 또 안 나죠? 인가 신청이 안 하고 모집 신고를 했는데 2년 내에 조합 인가가 안 떨어지면요. 또 전부 모여가지고 총회해가지고 이 사업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 신고해서 조합 인가는 몇 년? 2년. 조합 인가 받고 사업계획 승인은 몇 년? 3년. 앞으로요 2년, 3년 우리가 또 열심히 또 공부하셔야 될 숫자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했어요. 그러면 조합이 일단 정리가 됐다면은 뭐가 정리된 건가요? 사업 주체가 정리가 된 거예요. 사업 주체가. 그럼 사업 주체가 정리됐으면 이제 뭘로 갈까요? 사업계획 승인으로 가야 되겠죠. 자, 요 사업계획 승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돼. 사업계획의 승인권자. 우리 건축법 같으면은 건축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건축 허가권자하고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 좀 혼돈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승인 대상.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주택법은 한꺼번에 집을 30채 이상 지을 때 적용하는 법이에요. 아까 등록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 자, 세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 요 정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하시면 될 겁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